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보석, 강점을 찾고 그리고 대학 생활 동안에 이걸 어떻게 개발할지를 안내할 김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대학 생활 하는 동안에 요즘 어떠신지 질문을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음,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4년 동안의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4년 동안 내 약점을 찾고 그 약점을 채워나가고 보완하는 시간을 드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경쟁력 있는 강점을 찾고 그것을 더 개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시간 동안에는 아마도 부족한 거를 메워가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은 초점을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기업이나 성공적인 어떤 개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경쟁력 있는 강점을 가지고 승부를 하고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거 문제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강점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초점을 바꿔보고 시작하기를 권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모듈은 나는 가진 게 없다라는 이 주제인데요. 사실 이 강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무엇을 잘합니까? 이렇게 던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저하면서 당황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좀 알겠고 말하겠는데 강점에 대한 것은 좀 주저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강점이 아니라는 생각. 또 하나는 초점이 자꾸 나의 문제에 두다 보니 강점이 안 보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점 보물을 어떻게 찾는지 저랑 같이 한번 탐색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이렇게 숫자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 2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숫자에서 1번부터 순서대로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한 15번까지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자, 1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찾았으면 2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3번은 어디에 있나요? 4번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 잘 찾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몰입하고 집중하고는 있지만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선 하나를 이렇게 거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1번은 좌측 상단에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번은 가운데, 3번은 우측 상단에 보일 거예요. 뭔가 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4번은 다시 좌측에 이렇게 보이는군요. 자, 이제 좀 쉽죠? 왜 쉬울까요? 첫 번째는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찾아져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좀 있군요. 근데 두 번째는 선을 하나 거놨을 뿐인데 아주 수월하게 찾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삶에서도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만 성과가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주 그냥 수월하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그 차이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강점을 활용했느냐 아니냐
그 차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려웠지만 두 번째는 어떤 패턴을 읽고 그다음에 되게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됐죠.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강점이라는 보물을 찾았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데 되게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이 졸업한 뒤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가를 이렇게 좀 추려보니까 가장 많은 최다 빈출 질문이 다음 세 가지였어요. 좀 직설적인 질문인데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큰 경쟁력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셋 중에 질문 하나가 여러분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께 제가 면접관이 되어서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그죠? 이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경쟁력인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경쟁력이 없거나 보여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잠시 여러분의 그 펜을 좀 들고 잠깐 한번 좀 써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나 또는 장점 또는 강점을 한번 잠깐 한번 써보십시오. 시간은 한 20초 정도로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자, 선을 긋고 한쪽에는 약점을 한번 써보시고 한쪽에는 강점을 이렇게 한번 좀 써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을 갖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이제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다 쓰셨다면 그 결과를 한번 좀 볼게요. 먼저 약점과 강점 중에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쓰셨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기업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음과 같이 약점이나 부족한 것들을 강점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던집니다. 확실하세요? 그거 맞아요?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는 맞다고 그래요. 거의 확신에 차서. 그런데 강점, 그게 강점 맞아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많이 머뭇거리죠. 그러니까 약점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내 강점에 대해서는 의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내 강점을 잘 못 찾든지 안 보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누구보다 노래도 못하고 또 운동은 재밌지만 또 누구보다는 또 못하고 그림을 좋아하지만은 또 누구보다는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찾다 보니까 세상의 1등은 한 명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경쟁력이 없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내세울 강점이 없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못하기 때문에 강점이 없다라고 사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강점 찾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 대학생분들이 어디서부터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가를 이렇게 통계치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가 그 카페인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속에 있는 내 친구들이 잘 나가는 걸 보는 거죠. 맛있는 걸 먹고 해외여행을 가고 상대적으로 나는 빈 공감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는 취업이 안 됐을 때, 가족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근데 이 세 가지 가만히 보면요. 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거는 기대 이렇게 초점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공통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의 강점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자꾸 초점이 약점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실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은 날씬해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을 거울로 볼 때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이 쪘다고, 그죠? 남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관적으로 가치 없어, 못났어 라고 하면서 더 부정적인 것을 확대하거나 단점을 부각하거나 비교하면서 주로 문제에 초점을 둘 때도 나의 강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 그리고 특히 나의 약점을 부각했을 때 장점이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럴 때는 혹시 내가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인가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은요, 내가 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다분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좀 낮다면 주로 약점에 초점을 두면서 나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이럴 때 나의 강점을 또 잘 못 찾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따라서 나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고 또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너무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나는 어떤지를 솔직하게 한번 좀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질문은 이렇게 10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은요, 읽고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면 A에다 체크를 하시고 보통이다 B, 대체로 그렇다 C, 항상 그렇다 D 이렇게 동그라미나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진단지는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이 된 자존감 진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체크를 하시고 그 결과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를 좀 알려주실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일반적인 수준인지 내가 좀 낮은 수준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나의 강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는 약점을 부각했다면 지금부터는요. 남이 아닌 내 안에서 내 보물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약점이 정말로 약점인지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저랑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진 책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저는 10년 동안 책 쓰기를 미뤄왔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도 너무 내가 책을 쓰고 싶다 이걸 소원하고 때로는 목표를 정하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미루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서점에 가서 다른 사람이 쓴 책들을 보다가 어떤 책을 이렇게 툭 던지면서 제가 그 비판을 했어요. 아유, 이것도 책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도 나한테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겠구나. 나는 비난받기 싫은데 그렇다면 책을 쓰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미 세상에는 막 좋은 책들이 나왔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못한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3만 원을 내고 어떤 강의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경험이 있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나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내 삶의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그것이 내 스토리가 이렇게 엮어지면 강점이 될 수 있겠구나. 나만의 방식으로 내 안에서 한번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용기가 나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의 비교를 자꾸 하다 보면요, 실제로 세상이 나보다 다 잘나 보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못나 보이는 거죠. 유명한 유튜버 중에 그 엔잡 하는 허대리를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 친구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이제 유튜브를 찍고 지금은 이제 많은 그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 다니다 보니까 실력자가 너무 많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도 공부 잘하고 노래 잘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막 주변에 보이고, 여기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 때문인 거죠.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본 거예요. 유튜버들을 보니까 1,000만 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직하게 이 친구는 저는 1,000만 원 버는 방법은 잘 모르고요. 모르는 거 이제 인정을 하고 대신에 첫 시작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월 1만 원부터 10만 원 어떻게 버는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편안하고 뭐 이렇게 강박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남들은 1,000만 원, 1억 버는 거를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냥 10만 원 버는 방법, 이것이 나의 강점인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100만 원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죠. 이 보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꽃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나는 이 튤립보다 이쁘지가 않아 라고 판단을 하면 나는 좀 못나 보이겠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남들이 정해놓은 미, 아름다움, 이제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사회적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판단에 이제 휘둘리면 나는 이제 없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 나만의 가치에서 한번 좀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튤립처럼 이쁘지는 않지만 나는 가시가 돋쳤지만 나는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물을 별로 필요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도 오래 살 수 있어. 이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비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만의 강점을 이제 찾아보기를 이제 권해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이제 내 안에서 찾는 거였으면,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초점을 뒀던 단점과 약점을 이제 적으셨으면, 강점보다 많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스스로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면접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또 하나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한 그 경험, 그 노력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 아주 흔하게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단점이나 약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찾아보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죠.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약점을 좀 찾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저는 좀 막 이렇게 막 설치고요. 저는 좀 수다스럽고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의 인지 과정은요,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내 안에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이제 필터가 있어요. 그림을 잠깐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어떤 코끼리를 봤다고 칩시다. 그럼 시각, 청각, 촉각으로 이제 입력이 되겠죠, 이 정보가. 그런데 이 정보가 있는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필터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정보는 삭제를 하고, 또 실제는 A, B, C, D라는 정보인데 주관적으로 A, F, J, K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주관적인 해석 판단이죠. 이게 왜곡입니다. 또는 요만큼 내가 잘못한 것도 늘 잘못하고 항상 잘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약점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 하나를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나는 설치고 나댄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질문을 이렇게 한번 좀 던져보세요. 늘 설치고 나댔을까? 언제 어디서나 그랬을까? 어느 장소에서나 그랬을까?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해서 나는 늘 그 모양이야, 나는 늘 설쳐, 이렇게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늘 그렇지는 않고 기분이 좋았을 때 막 나대고 때로는 설치고 그래, 이렇게. 그죠?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이 약점은요, 늘 그런 거,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체성에다가 연결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인정하세요. 나는 이럴 때는 나대, 이럴 때는 설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부정적인 해석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다시 한번 좀 검증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관점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와 약점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혹시 그것이 강점일 수도 있지 않나 한번 의심을 보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하트 모양이 돌아가도록 했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할게요. 왼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보십시오. 왼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쪽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돌려보십시오. 어때요? 역시 보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왼쪽, 오른쪽,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일 거예요. 사실은 나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나의 약점을 중심으로 주목하고 초점을 뒀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강점, 잘하는 걸로 한번 바꿔서 볼 수도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여러분이 적은 것이 예를 들어서 설친다, 나댄다, 수다스럽다, 약삭 빠르다 이렇게 했고 맞아, 틀림없이 그래, 또는 뭐 일반화, 늘 그래라고 했다면 사실은 설치고 나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적극적이야. 나는 의욕이 있어. 억지 주장이 아니죠. 맞죠? 그죠? 수다스럽다는 표현도 나는 말재주가 있어. 또는 자기 주장이 한다라는 말도 소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하트 모양을 돌린 것처럼. 그렇다면 약삭 빠르다라고 내 약점을 말한 것도 사실은 오른쪽 패턴으로 바꿀 수 있죠. 센스 있어, 영리해, 이와 같이. 자, 이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약점이다, 단점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정말 약점인가? 아니다. 표현을 바꿔보니까 이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겠네. 그죠? 어떠세요? 우리는 주목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죠?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면 길 가다가 특정 자동차가 제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는 것을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문제와 결핍에 초점을 뒀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면
어떤 강점을 발휘하면 좋을까에 초점을 두세요. 긴장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사실은 몸이 긴장에 초점을 두고 경직되게 돼 있죠.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원하는 거, 가진 거에 초점을 두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활동은요, 여러분의 단점을 장점 목록으로 이렇게 바꿔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두드러진 거를 몇 가지 찾아보세요. 그것이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 중에, 내 안에 있는 여러 장점 중에 특별히 경쟁력이 더 있는 거, 더 수월하게 잘 되는 거, 에너지를 덜 쓰고도 잘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강점 능력입니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강점을 어떻게 찾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